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결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1대1로, 그러니까 육상, 해상, 실크로드를 말하는 거죠. 이 1대1 프로젝트가 부실 채권이 급증하면서 중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16일 1대1로로 인해서 많은 개발도상국이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국제사회가 이를 부채의 덫이라고 비판하니까 이 중국 정부가 빚 회수에 소극적으로 임한 탓이기도 하지만, 이런 악성 대출 급증은 중국 은행의 재정 악화 등 중국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1대1로는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대규모 인프라를 짓거나 자본을 투자해서 경제와 외교 관계를 강화해 온 시진핑 주석의 대표적인 정책인데요. 지난 2013년에 시작해서 올해로 10년을 맞습니다. 1대1로는 육상 실크로드, 이제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것이고, 해상 실크로드,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남미를 있는 건데, 이렇게 건설해 가지고 해당 국가들하고 중국과의 경제 공동체 구상을 표방해 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1대1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세계 프로젝트라고 강조를 했는데, 사실 그 속내는 이 사업을 통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또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야심을 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세계 패권 장악이라는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한 초석으로 시작된 1대1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중국은 그동안에 약 1조 달러를 쏟아부었던 겁니다. 중국 푸단대 녹색금융개발센터의 2022년 1대1로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이 1대1로 사업에 투입한 금액은 총 9,620억 달러, 한 1,240조 원 정도 됩니다. 물론 무상대여나 저리의 국가개발 지원 사업도 아닙니다. 중국은 1대1로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에 고금리에 대규모 융자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인프라를 짓고 자본을 투자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1대1로를 명분으로 세계 각국에 무려 1조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했지만 사업 부실로 이 투자금 회수마저 어려지면서 해당 국가는 물론이고 중국마저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는 겁니다. 미국 컨설팅 회사인 로디움 그룹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1대1로 프로젝트 과정에서 중국이 세계 각국의 도로와 철도와 항만, 공항, 또 기타 기초 사회 기반 시설 건설을 위해서 제공했던 부채 중에서 약 785억 달러, 한 103조 원 정도가 탕감되거나 재협상을 통해서 상환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는 2017년부터 2019년 말까지 3년 동안 탕감과 재협상이 이루어진 부채 한 170억 달러의 4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1대1로 사업에서 중국이 회수하기 어려운 이 악성 대출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가 이 개발도상국의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1대1로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자금을 지원한 상당수의 국가들이 불어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국가부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애초에 진 빚도 많은 상황에서 지난해 발생한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중국의 진 빚의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OECD는 1대1로 사업에 참여한 약 150개국 중에서 117개의 나라가 1대1로 사업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과 개발도상국들은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부채의 덫을 놨다라고 비판하면서 중국이 부채 탕감 등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위기를 막아야 된다라고 압박을 해왔습니다. 근데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지니까 중국도 어쩔 수 없이 이 개발도상국 부채 해결에 역할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다다른 겁니다. 중국은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에 열린 IMF와 월드뱅크 중개총회에서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잠비아와 가나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가 채무 재조정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1대1로 프로젝트가 엄청난 벽을 만나면서 좌초 내지는 대수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은 지난해부터 거론되어 왔었습니다. 1대1로 프로젝트에 돈을 투자하는 중국은 치밀한 계획이라든지 이를 관장하는 전문가도 없이 대외적 홍보성 프로젝트에 더 치중하면서 자멸의 길을 걸어왔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돈을 빌려주는 중국은 해당국의 수익 전망이 거의 없는 프로젝트를 요구하는 사례가 허다했고, 여기에 전 세계의 경기 침체 그리고 고물가, 금리 상승 이런 걸로 해가지고 중국의 빚을 진 나라들이 갚지 못해가지고 수백억 달러의 차관이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수많은 개발 계획이 중단될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결국 중국 돈을 받은 국가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중국 역시 대출금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출금을 회수하지도 못한 채 또 구제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새 대출을 제공하기까지 하면서 중국의 금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게 됐고, 이로 인해서 중국조차도 곤혹스러운 처지가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9월 27일 1대1로 사업은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저개발국에 집중됐다 그러면서 이미 파키스탄, 스리랑카, 앙골라 등은 심각한 상황에 빠졌다라고 지적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가 이렇게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진단은 이미 지난해 2월에 영국의 띵크탱크에 의해서 이미 지적된 바 있습니다. 영국의 해외개발연구소 그리고 ODI는 이 1대1로 관련 보고서를 펴냈는데요. 여기서 중국의 우한시에서 전 세계로 확산되어 왔다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시진핑 주석이 경제 영토 넓히기 전략으로 추진한 1대1로 프로젝트가 잇따른 취소와 지연, 차단, 중단 등의 각종 어려움에 맞닥뜨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집필자 중 한 명인 레베카 나딘 ODI 글로벌 리스크 및 탄력성 담당 국장은 탄자니아와 나이지리아의 일부 유명한 프로젝트는 유행병보다는 부패와 정쟁 불안 같은 전통적인 그런 정치적 위험을 이유로 중단되거나 취소되었다 그러면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치적 위험은 다른 투자자들만큼 중국 투자자들에게도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라든지 지정학적 요인 역시 다수의 1대1로 프로젝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기는 호주, 인도, 루마니아, 베트남 등지의 1대1로 프로젝트가 차단된 경우에 주목했습니다. 이렇게 1대1로 프로젝트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국에게는 두 가지의 심각한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주장입니다. 하나는 중요한 1대1로 프로젝트들이 좌초됨으로써 1대1로 사업의 효율성이 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중국이 해외에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가 계획대로 회수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건 두 번째 항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무디스의 마이클 테일러 아시아 태평양 총괄 디렉터는 중국의 채무국 중 상당수는 경제 규모가 작고 원자재나 관광 그리고 해외에서의 송금에 의존하는데 전부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했음에도 회수나 순환 자체가 막혀버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중국 경제의 타격으로 돌아온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이 거액을 빌려준 파키스탄, 탄자니아, 앙골라와 같은 국가들은 디폴트 선언을 한 잠비아와 비슷한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거나 인프라 프로젝트를 연기하면 주요 자금 공급원인 중국의 개발은행들 그리고 중국 진출은행 같은 이런 국영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가 이미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중국의 가계, 정부, 비금융사 부채가 급증을 하면서 중국이 외부보다는 내부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1대1로에 대한 지속적 투자도 불가능해지면서 더욱더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세바스찬 혼, 또 카르멘 라인하트 같은 저명 경제학자들의 국가부채 관련 연구 결과 2010년 5%에 불과했던 중국의 해외 부실 대출액 비율은 현재 60%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어쩔 수 없이 이 1대1로 사업 투자금을 줄이고 전반적인 재조정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실제로 중국 푸단대 녹색금융개발센터가 공개한 2022년 상반기 1대1로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중국은 지금까지하고는 다르게 러시아와 스리랑카, 이집트의 1대1로 사업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악성 대출 급증은 중국 은행의 재정에 타격을 주며 중국 금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중국의 1대1로 사업이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는 점이죠.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이를
대놓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에 최대 치적이라고 말을 해왔고 지금도 시진핑의 중요한 정책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이 내놓은 방안이 1대1로 2.0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내 수소차 1대1로 사업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으며 위험 부담을 줄이려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문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외교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1대1로 협력의 질적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대외적인 명분용이고 사실은 부채 해소에 진력하고 1대1로 프로젝트와 적당히 거리두기를 하려 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 통신은 1대1로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개도국들의 잇따른 채무 불이행 위험은 중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의 큰 걸림돌로 작용 중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